이제 취득시효 갑니다. 아, 여기 있었네. 물, 경계. 관습이, 그 동네 관습이 우리 민법 규정에 우선해. 왜? 물에 관한 것은 그 동네 사람들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표 설치 비용이나 판매때 떼라. 이것도 알아서 해라. 경계. 자,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시효든 선점, 습득, 발견, 부합이든 자, 원시 취득이라는 것. 자, 취득시효 되는 놈이 있고 오른쪽 취득시효가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자, 취득시효 되는 놈 1번 왼쪽 소유권 되겠죠. 대표겠죠. 그 다음 용익물권이 돼요.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은 전제가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될 거고,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이것도 묘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얘들은 취득시효가 돼요. 자, 얘들보다 이제 오른쪽부터 나오죠. 2번 자기 소유 됩니다. 누군가의 땅인지 알 수가 없어. 성명불상자도 됩니다. 3번 부동산 일부, 내가 일필토지 30% 정도 20년간 점유했어요.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됩니다. 이놈이 가장 잘 나와요. 일필토지 일부에 점유취득시효 됩니다. 등기부는 안 돼요. 토지 일부에 등기가 못 박혀요. 등기부는 안 되고, 자, 점유취득시효 됩니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4번 국유재산 중 국유 일반재산 됩니다. 국유 일반재산 돼요. 자, 공유지분도 소유권이기 때문에 공유지분도 취득시효 됩니다. 자, 안 되는 놈 저당권 안 됩니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해야 취득시효가 되겠죠. 등기부든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국유 행정재산 행정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취득시효 안 됩니다. 기억이랑 같이 별 3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이에요. 취득시효 완성될 때는 국유 일반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이 일반재산이 이제는 일반재산으로 나와요.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었어. 나는 등기 주세요. 국가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행정재산 처음부터 행정재산이든 나중에 행정재산이 됐든 취득시효 안 됩니다. 등기 달라 할 수 없습니다. 부정으로 끝나요. 자, 3번 처음 합니다. 아파트 집합건물에 공동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부분이라고 하고, 이 공용부분은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예요.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자,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해야 돼. 그런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20년간 점거해버렸어. 그러면 나한테 이 엘리베이터 소유권을 주느냐? 안 줍니다. 나머지 입주민도 어떡하라고. 그래서 자, 하나 더요.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분할도 안 되고요. 취득시효도 안 돼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요.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 분할로 소유권 안 주고요. 취득시효도 안 줘요. 그래서 집합건물 공용부분 별 3개 하시고 그 밑에 적어놔요. 분할도 안 돼. 취득시효도 안 돼. 이유. 공동으로 사용해야지 어느 한 사람한테 소유권 주지 않는 거예요. 분할이든 취득시효든. 소유권 주지 않기 위해서 인정 안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20년 필요해. 기간은 20년. 소여사, 평원, 공연한 이 3가지 점유 모습으로 하면 취득시효 완성.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은 주지 않아요. 등기해요. 소유권 취득. 이게 취득시 기본이죠. 자, 취득시효는 항상 이 그림 기억해요. 을이 20년간 소여사로 평원 공연하게 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안 줘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청구권 행사해서 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자, 소유권 취득은 점유개시 20년 전 거슬러 올라간다. 소구표. 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요. 괜찮아. 그 후 시효 완성됐으니까 이놈은 내 채무자로 왔죠.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 후 갑이 병한테 팔았다면 자 이놈한테는 나는 들이댈 수 없다. 전 있다 후 없다. 취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이에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나는 이놈한테 등기 넘게 할 수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했어요. 자 이제 교재 보면서 1번 법 전문이고 자 평원공연 평공자 점유가 필요해요. 1번 소유사 평원 공연 평공자 소평공 자 이 세 가지 점유 모습은 법이 추정해 줍니다. 기억. 그래서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자 2번 간접 점유도 다 똑같은 점유라는 거 포함된다. 자 3번 4번 나왔어. 악의의 무단 점유. 자 이거 자주 타주예요. 타주니까 취득시 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 자주 타주 아까 배웠죠? 취득시효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놈 두 놈 3번 4번 악의의 무단 점유 명의수탁자는 타주입니다. 타주니까 취득시효 할 수 없다. 자 20년간 기간은 20년이 필요해요. 정확히 점유 개시 시로부터 계산해야 돼요. 따라서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억.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 등기 명인이 동일해 이런 단어로 떠요. 그러면 자 봐요. 20년 계산할 때는 내가 이사도록 개시 정확히 계산해야 돼. 현재부터 역산해서 이때부터 판사님자 20년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자 변동이 없어. 계속 갑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해도 갑, 중간에 찍어서 현재까지 해도 여전히 갑이죠. 제3자랑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없어. 지문들 등기 명인이 갑으로 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의 시점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는 있다. 원칙은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없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뭔가가 목소리가 커졌어. 아닌가? 제 느낌상. 근데 이상은 없네요. 그래서 1번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로부터 정확히 계산. 따라서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외 기억. 기간 중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어. 머릿속 계산해. 계속 갑이야. 그때는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다. 자 합산은 점유 쓴 게 인정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등기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어요. 이를 원인으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나한테 등기 넘겨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 자 따라서 2번 시효 완성자는 을은 항상 을값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시효 완성자 밑에 놈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기억. 내가 점유한 부동산이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예요. 이놈도 등기 박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완성 사실만으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있는 부동산이든 미등기 부동산이든 을은 무조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럼 미등기는 어떻게 받겠어? 미등기 소유자 너 얼마 왜 등기 안 박아서 보전 등기 박어. 그 다음 나한테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박는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 안 나와요. 어찌됐든 미등기 부동산도 등기해요. 소유권 취득. 자 3번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은 법이 주죠. 법이 주면 다 원시 취득 첫 취득. 자 등기 청구 상대방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취득시효는. 자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하느냐. 시효 완성 당시 진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그래서 기억력 만약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면 진짜 소유자 아니죠. 그럼 소수로 가. 진짜 소유자 아니니까 나는 이놈한테 주세요 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되고 니은이 더 잘 나오죠. 자 시효 완성 당시 이 등기 명인이 등기가 무효등기예요. 그러면 무효등기는 소유권 없죠. 그러니까 무효등기 명인 상대로 주세요 할 수는 없다.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작년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무효 등기 명의인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니까 주세요 할 수 없다. 자, 2번. 이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에요. 자, 우리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하고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반대입니다. 매매는 법률행위,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에요. 자, 일단 반대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매매 등기 청구권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자, 봐요. 시효 완성자 을이에요. 저 그림 연상해야 돼요. 을에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유, 시효 완성자는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예요. 그래서 매수인이든 시효 완성자든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 자, 채권이기 때문에 을이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10년 동안 하지 않으면 원래는 소멸해. 소멸시효. 하지만 그건 안 나오고요. 을이, 시효완성자 을이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거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달라져요. 을이 지가 점유하다가 이 토지를 A한테 매매로 팔아요. 인도 넘겨줘요. 그러면 시효완성자 을은 토지를 팔아서 이사 갔다는 얘기요. 점유 상실했죠. 자,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 안 걸려요. 하지만 취득시효 이놈은 팔아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면 지금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시효완성자 을이 팔아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와요. 점유 상실하면 바로 소멸한다고. X. 바로 소멸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 1번 채권적 청구권 시효 완성자. 자, 기억.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외우시고. 이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하고 똑같아. 문제는 니은 왕별하시고 니은 매수인하고 달라져 버려요. 시효 완성자 을이 제3자한테 이 토지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취득한 지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하진 않아요. 이걸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장난쳐. 즉시 소멸하진 않아요. 바로 소멸하지는 않고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거든. 즉 무슨 얘기예요? 점유 상실한 후 10년 동안 등기주사 하지 않으면 그때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서 그대로 외워요. 시효 완성자가 팔아제께서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바로 소멸시효로 날아가지 않아. 10년 후 소멸되면 모를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게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하고 완전히 달라요.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제께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 안 걸려. 그놈은. 아니 이놈은 점유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지는 않지만 10년 후 소멸될 수는 있다 이게 구별하셔요. 자, 이제 등기 청구권 양도 갑니다. 자, 2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자, 읽어볼게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 을의 대한 등기 청구권은 자,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양도하고 반대입니다. 반대. 자, 설명 들어봐요.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려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림 그릴게요. 자, 우리 중간생 약등기 했어요. 을은 매수인이죠. 갑에 대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이것부터 다시 복습. 을이 갑에 대한 지등기 청구권을 오른쪽 놈 병한테 양도가 하고 싶어.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양도하려면 반드시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기억나요?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팔아제끼려면 일반 채권 양도하고 다르다겠어. 반드시 맨 왼쪽 놈 갑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돼요. 병한테. 그런데 이건 매매고 우리는 법률행위,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 등기청구권 양도가 반대예요. 이걸 내우고 이제 반대로 엎어버릴 거예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려면 일반 채권 양도와 다르다. 반드시 일반 채권 양도와 다르게 맨 왼쪽 놈 이게 채무자예요. 얘가 채권자, 채무자. 맨 왼쪽 놈 갑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된다. 그러면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은 을이 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딴 놈한테 양도할 때는 이거 반대야. 소유자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다. 여기는 동의받아야 되지만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양도할 때는 소유자
자, 이놈이 채무자예요. 주세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보통 채권 양도와 똑같다. 반대예요. 왜? 매매는 법률행위,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반대죠. 그러니까 결론도 등기청구 양도도 반대야. 그래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외우고 취득시효 등기청구 양도는 반대로 엎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외우고 이건 반대로. 자, 2번.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은 법률 규정 등기청구권이니까 보통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반 채권 양도와 똑같다. 따라서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 갑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자, 매매 등기청구권은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다. 반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거예요. 먼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양도하려면 일반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면 넘어가요. 하지만 매수인의 등기적 양도, 매매로 인한 등기적 양도는 안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일반 채권 양도하고 달라. 일단 이게 좀 어려우면 동의가 있어 이거라도 해야 돼. 이거 지문 하나라도. 하지만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양도는 반대. 여기는 법률행위, 여기는 법률 규정이니까 매매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득시효는 동의 필요 없다. 여기만이라도 해. 여기만. 채권 양도 여기는 살짝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하나라도 잡아야 돼. 기억이라도 잡으라고. 기억이 더 중요하니까. 2번보다는. 2번은 흘러가지만 기억은 장난을 쳐요. 기억은. 왜? 2번은 채권 양도가 그래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채권 양도 법리는 흘러가야 돼. 하지만 기억은 등기청구권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기억은 장난을 직접적으로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똑같은 별 3개지만. 자, 이제 갑니다. 외우는 것은 제가 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아, 여러분이 외워야 돼. 저는 이해를 시키는 거지 외우는 것까지 제가 못 해줘요. 그래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하고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양도는 반대다. 왜? 매매는 법률행위,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매매 등기청구는 갑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되지만 취득시효 등기청구는 동의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동의해야 여기는 동의 필요 없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취득시효 효과 소급합니다. 그래서 점유계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오른쪽 때문에 소급시킵니다. 그래서 2번 시효 완성자 을은 소유자 갑한테 20년 동안 발생한 월세, 부당이득 돌려줄 필요 없다. 그래서 기억 20년 동안 세조서 발생한 임료는 누구 거? 을 거 무조건 을 거 시효 완성자 을이 시효 완성자니까 우리 그림상. 그래서 절대 20년치 과실 월세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급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하면 소유권도 먹고 남의 땅 20년 살았지만 월세 20년째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월세 안 돌려주기 위해서 소급시킨 거예요. 법이. 처음부터 소유자로서 조명하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지. 그래서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부당이득 내놔 20년째 월세 내놔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이거랑 연결돼요. 자, 시효이익 포기. 시효 완성자 을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무조건 내 맘이에요. 문제는 이거 하나예요. 2번. 취득시효 이익을 을이 포기하려면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포기 효력이 있다. 진짜 소유자한테 해야 돼요. 따라서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시효이익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효력은 없습니다. 자, 요요. 시효이익 포기는 누구한테 해라? 진짜 소유자에게 해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진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듯이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라. 자,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2번이. 다른 시험의 정답 지문이에요. 다른 시험에 떴으면 정답이 떴으면 우리 시험에 곧 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야 포기력이 있다는 것. 있죠? 시효이익 포기는 을이 진정한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줘야 포기력이 있다는 것.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라. 이렇게 진짜 소유자에게 포기해라. 자, 이제 취득시효 법률관계. 소유자 갑하고 사람 넣어요. 시효완성자는 을이에요. 을이 시효완성했고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시효 완성되면 갑은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 돼. 1번 왕별. 따라서 주어가 소유자로 나와요. 소유자는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땅이니까 너 임마 내 땅 돌려줘 할 수도 없고요. 20년치 월세 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이는 의외로 엄청 나옵니다. 소유자 갑은 시효 완성자 을을 상대로 내 땅이니까 돌려줘 할 수 없고 20년치 월세 내나 할 수 없어요. 얌전히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1번. 을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병이라는 제3자한테 처분합니다. 그럼 1번 기억. 1번. 시효 완성 전에, 자, 이거예요. 시효 완성되기 전 15년쯤 갑이 병한테 팔아서 등기가 넘어가요. 그 후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질문이 떠요. 시효 완성 전 15년쯤 소유자 갑이 병이라는 제3자한테 팔고 이놈한테 등기를 넘겨줘. 그 후 5년이 지나서 시효 완성했지. 그러면 자 봐요. 5년의 시간이 을도 지났지만 병도 지났겠죠. 그러면 내 채무자가 됐죠. 일직선상이 놓였지.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됐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기억. 이렇게도 나오죠. 시효 진행 중 이 부동산이 양도돼요. 중요한 단어는 그 후 시효가 완성돼요. 이 말이 뜨면 무조건 소수로는 있다예요. 그 후 시효가 완성됐다는 20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맨 마지막 등기 박혀 있는 이놈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이유. 자, 15년쯤 병으로 바뀌었어. 쭉 왔잖아요. 쭉 왔잖아. 시효가 완성되면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주세요 할 수 있다. 전 있다. 소수로. 전 진행 중 이 단어가 뜨면 소수로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다. 그 후 시효 완성. 이 말이 반드시 떠요. 시효 완성 당시 내 채무자가 됐으니까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다. 자, 하지만 3번. 취득시효 완성된 후 소유자가 바뀌어. 갑에게서 병으로. 자, 이놈은 내 채무자가 아니죠. 내 채무자는 여기 일직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야 돼. 근데 이놈은 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예요. 일직선에 놓이면 내 채무자가 됐지. 채권자, 채무자. 그런데 내 채무자, 등기 주세요 할 내 채무자는 갑인데 시효 완성 후 바뀐 소유자, 내 채무자는 3자.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주세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 을이 제 앞으로 등기 받기 전에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시효 취득자 을은 등기 받은 3자 병한테 취득시효 주장할 수는 없다. 자, 2번. 소유자가 지 부동산에 대해 을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여기에 적극가담 떴어. 뭐가 떴어요? 적극가담 떴잖아. 적극가담 뜨면 무조건 알면서 팔았고 적극가담했다게 못된 짓거리 한 거죠. 등기 안 넘겨주려고 알면서도 팔았지. 적극가담 반사회. 반사회니까 무. 따라서 을은 지가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소유자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가담 나오면 무. 대위 나오면 소수로는 대위에서 할 수는 있다. 결국 봐봐요. 병이란 놈이 알면서 팔았을 때 적극가담이란 말만 없으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응? 적극가담 할 때만 무. 무효니까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단 한 거 복습부터 할게요. 자, 이거 좀 이따 할 거야. 자, 불법행위 단편에 넘겨봐요. 자, 1번 소유자가 그럼 머릿속으로 갑이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어. 떴어. 알면서 처분. 그러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알면서 처분한 저 나쁜 놈 빼돌린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 가는 거예요. 2번 소유자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는 어떤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 없죠.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으로 들이대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유자 갑하고 밑에 있는 놈 시효완성자 을 사이에 계약관계는 없죠. 계약상 채권 관계가 아니에요. 법이 주는 채권이지.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알면서 처분하면 불법행위로 가는 거예요. 불법행위. 이 두 개도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3월까지 한 거예요. 3월까지. 복습했고 이제 새로 안 한 갈 거예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추가할 거예요. 이제 새로 배워요. 자, 시효 완성 후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할 거예요. 기억 니은할 거예요. 자, 봐요. 자, 봐요. 그림 새로 그릴게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게는 을은 들이댈 수가 없어요. 자, 이동할 거예요. 제 3자에게는 을은 취득시효 주장이 안 돼요. 자, 이 3자에 해당하는 놈, 해당하지 않는 놈 구별하는 거예요. 자, 취득시효 그림은 항상 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 자, 갑이 병한테 매매로 팔았죠. 그러면 얘가 적극 가담만 하지 않으면 얘가 소유자. 그러면 시효 완성된 후 병한테는 시효 완성자는 들이댈 수 없다. 하나 했어요. 아까 한 거 1번. 자, 1번에 기억. 병이란 놈이 이거 할 거요. 가등기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을이 시효 완성했어. 시간이 흘러서 자, 이 병이 가등기 박아놨기 때문에 이 토지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박아요. 아까 배웠죠? 가등기 박은 놈은 나중에 애가 을이고 갑이에요. 아까 그림으로 하면. 가등기 권리자는 지채무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를 봐서 언제? 시효 완성 후. 그러면 본등기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 있던 가등기에 시효 완성 후 본등기를 박은 이 병에게 을은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있다 없다 싸움. 시효 완성 후 소유자죠. 지채무자는 갑이지. 이놈은 지채무자 아니죠. 마찬가지. 들이댈 수 없어요. 결론 같아요. 자, 하나 더. 이번에는 병이 갑한테 명의신탁을 해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갑은 명의 수탁자예요. 수탁자. 그러면 갑은 신탁자가 되겠죠. 병은. 병이 시효 완성 전에 명의신탁에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알고 보니까 수탁자야. 그 후 우리 시효 완성했어요. 시효 완성 후 신탁자 병이 이 명의신탁을 해지해요. 이 단어 반드시 써야 돼.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하고 신탁자가 지금 병이니까 병이 자기 앞으로 해지해서 소유권 등기를 박아요. 자, 그러면 시효 완성된 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신탁자, 얘가 신탁자가 나와야 돼. 명의신탁, 유연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해요. 종중 배우자, 탈법 목적 없는.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해서 신탁자 부인한테 명의신탁했다가 부인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나 등기명의 나한테 회복할게. 그래서 남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해지, 유연 명의신탁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하고 신탁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자, 시효 완성자 을은 이 신탁자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들이댈 수 없습니다. 공통점. 이 세 놈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 취득했든 가등기에게 본등기 박아서 소유권 취득했든 매신탁한 놈이 매사 해지해서 소유권을 회복했든 다 지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는 갑한테만 취득시효 들이댈 수 있는 거지 지채무자 아닌 정당한 소유자들이에요.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들이댈 수 없다.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야.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위에서 날려버릴 수 있어. 그 외에는 정당한 소유권, 우리 시험에 나온 놈 세 놈,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놈, 가등기 박은 놈이 나중에 본등기 받은 경우, 명의신탁한 놈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온 경우 이 세 놈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을이 들이댈 수 없는 세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 기억니은으로 세 놈을 배치시킨 거예요. 자, 기억. 시효 완성자는 지가 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미 박혀있는 가등기에 시효 완성. 자, 후 동그라미. 여기에 후가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이놈이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쳤죠. 자, 이놈한테 들이댈 수는 동그라미 없다. 그래서 가등기에게 본등기 박은 놈 안 돼. 이렇게 오시고. 니은
시 완성 후 동그라미, 여기가 동그라미 후자예요.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매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가벽에서 신탁자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자가 박았죠. 이 신탁자는 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들이댈 수 역시 없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를 찾아내야 돼. 본등기 박은 놈 동그라미 빵하고 매신탁 해지 밑줄 신탁자,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 해지하고 신탁자, 당연히 시완성 후 본등기 박은 놈, 이 두 놈한테는 을은 들이댈 수 없다. 외워요. 본등기 박은 놈 안 돼. 매신탁 해지해서 신탁자한테 왔어. 안 돼요. 그래서 기억니은 별 3개 하시고 딱 해요. 자, 하나 더. 이제 3번 갈 거예요. 자, 봐요. 병이 이제 가등기 본등기 매신탁 해지 신탁자 끝났어요. 외워주시고. 자, 병이 등기 박아버렸어. 그러면 시효 완성 후 지체문제 아닌 놈이니까 을은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병한테 소유권 등기가 박힌 후 또 20년이 지나요. 2차 취득시효. 자, 그동안 20년 살았죠, 을이. 병한테 등기가 박힌 후 또 20년이 세월이 지났어. 근데 병이 을한테 너 나가 하지 않았단 얘기지. 그 상태에 또 20년 지나면 2차 취득시효 완성. 그래서 을은 시효 완성 당시 만약 병이라면 주세요 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자, 제3자 병이 등기 박은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 이 말이 또 다시 20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저는 병한테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완성으로 들이댈 수 있다. 그게 3번이에요. 3번 별 3개. 이것도 3번 나왔어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여기 다시 20년이 경과했구나. 여기서 느낌 가져봐. 다시 20년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을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2차 취득시효. 자, 넘어갑니다. 4번.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매매로 3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러면 시효 완성 후 병이기 때문에 을은 들이댈 수 없어. 그런데 그 후 어떤 사유로 정전 소유자인 가백으로 소유권이 회복됐나 봐요. 회복의 동그라미. 자, 이해해봐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줬어. 그러면 시효 완성 후 병이니까 들이댈 수 없어.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했어? 정전 소유자 갑한테 소유권이 회복 동그라미. 자, 얘한테 들이대서 소유권이 회복됐죠? 그러면 지체문자한테 왔으니까 이제는 야, 너 줘 할 수 있다예요. 회복. 다시 돌아왔구나. 잘 됐구나. 내가 병한테는 못 들이댔는데 너한테 소유권이 회복됐구나. 따라서 소유권이 회복, 이 두 글자가 뜨면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 자, 단어 잡고 하는 거예요.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본등기 박은 놈, 이놈은 내 채무자 아닌 3자 들이댈 수 없다. 매신탁 한 놈이 매신탁 해지에서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박히면 이놈도 내 채무자 아닌 3자 들이댈 수 없다. 병한테 등기 박히고 다시 20년. 그 이 말이 때 생각나야 돼. 2차 취득시효 완성. 이놈한테 들이댈 수 있다. 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는데 다시 회복됐다면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이제 또 해야 돼. 5번 갑니다. 시효 완성 후 점유가 승계돼요. 무슨 얘기냐? 을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요. 자, 시효 완성 후 이 시점에 을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 그 점유를 넘겨주죠. 취득시효 완성한 을이 토지를 팔아서 병한테 인도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은 갑한테 우리 당신 땅 취득시 완성했어. 빨리 나한테 소유권 넘겨. 직접 드릴 수는 없고 시효 대위로 할 수 있다. 직접 안 돼. 대위 대. 그게 1번이에요. 시효 완성자 을로부터 토지 점유를 승계한 자는 시효 완성자 을의 취득시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소유자 갑한테 직접 떴어. 뭐가 떴어요? 직접 동그라미. 직접 드릴 수는 없어요.
대위에서 할 수는 있다. 직접 못한다. 대위 있다. 여기만 동그라미하고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에요. 항상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사람이 새 놈이란 얘기예요.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대위로. 자, 6번. 시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봐봐요. 이제 이게 점유취득시에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고생했어. 근데 대본 판례 하나 남았어. 하나. 세부적으로는 2개. 취득시효가 양이 많죠. 자, 이거죠. 시완성 후 소유자 갑이 병이란 놈한테 팔았어요? 저당권 박아줬어요? 저당권을 박아줬어. 자, 그림은 항상 시효 완성 그림. 을갑 병한테 이번에는 판 게 아니라 저당권 박아줬어. 언제? 시완성 후. 자, 그림 봐요. 시완성자을은 시효완성 후 권리자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을이 갑한테 등기청구 행사해서 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박으면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으니까 이 저당권이 말소가 안 돼요. 따라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 경우 등기 박으면 저당권의 담보권의 제한이 여기 동그라미 있는 채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지문 하나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하시고 1번 기억 니은 다 별 3개. 자,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을이 제 앞으로 등기 받기 전에 자, 후 동그라미 소유자 갑이 제3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시효 완성자 을은 후 권리자니까 마찬가지 들이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기억 니은으로 나와요. 들이댈 수 없으니까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제 앞으로 소유권 등기 받더라도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있는의 동그라미. 저당권자한테 들이대지 못하니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 자, 그러면 봐봐요. 을은 소유권 등기 박았는데 을구의 저당권이 박혀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봐봐요. 30억을 병이 담보대출 익히고 시효완성 전에 갑이 담보대출 저당권 박아놨다는 얘기요. 그 후 시효완성했어. 자, 이때 아니지. 시효완성 후 담보대출 익혔다는 얘기예요. 시효완성 후 저당권이니까. 그럼 잘못 그랬어. 시효완성 후 저당권자니까 을은 지가 취득시효로 병한 들이댈 수가 없어. 그러면 저당권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자, 갑이 30억을 안 갚어. 그러면 자기 토지에 저당권이 박혀있으면 은행은 무조건 경매로 날립니다. 물상 보증인 지겠게 된 거예요.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 등기부등본에 은행이 있죠? 그럼 나는 그 놈을 위한 물상 보증인인 거예요. 자, 이놈이 돈을 안 갚아서 은행이 내 땅 경매로 날린다고 내용증명 보냈어요. 전화하겠죠. 야, 빨리 갚아. 내 땅 날라간대. 안 갚아. 어쩔 수 없이 우리 대신 갚아줬어. 빚을 대신 갚아줬어. 대신 갚아줬으니까 경매는 들어올 일이 없겠죠. 저당권 다 말소 대상이니까 저당권 소멸했고. 대신 갚아준 을이 갑한테 갑, 내가 네 빚, 은행빚 30억을 갚아줬으니까 구상권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빚을 갚아주면 구상권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빨리 내가 갚아준 빚 30억 빨리 돌려줘. 구상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요. 대본 판례 이상하죠? 바뀌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시효 취득자가 갑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하더라도 원소유자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따로 끝나요. 내 느낌하고 다르다고. 내 느낌은 남의 빚을 갚아줬으면 구상권 행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반대돼. 내 느낌하고 다른 판례 결론이죠. 외워야 돼요. 시효 완성자가 대신 빚 갚아줘도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요. 내 느낌대로 찍어버리면 큰일 나. 이 판례는 바뀌어져야 돼요. 왜? 이제 도둑놈들은 악의 무단점유는 취득시효가 안 돼요. 이 판례는 언제적 판례냐? 2000년 전. 예전에는 남의 부동산 악의 무단점유자도 취득시효 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 야, 너니까 임마 돈 달러 가지 마.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걔들은 취득시효가. 그럼 이 판례도 바뀌어야지. 그래서 외워요. 이 두 개 기억연이 중요해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1번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 시효 완성 후 저당권자가 발생하면 저당권이 박혀 있는을 확인해. 여기 이걸 없는으로 장난치니까 저당권이 박혀 있는 소유권 취득.
대신 을이 갑빚을 갚아줬다고 해서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대분 판례는 점유취득시 완성자를 불로소득자로 본 판례예요. 불로소득이니까 야 네가 임마 경매 안 당하려고 대신 빚 갚아준 거 아니야. 너 소유권 취득한 걸로 만족해. 구상권 안 되는 거야. 이 판례예요. 그래서 대법원 한번 욕해주고 대법원은 안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시효 완성자를 불로소득자로 봤어. 소유권 취득의 불로소득자로. 외워야 돼요. 자, 등기부취득시효까지 오늘은 마칠게요. 자, 등기부취득시효는 잘 안 나옵니다. 몇 개 나올 것만 쫙 하면 돼요. 법조문. 일단 소유자로 등기 박아야 돼요. 자, 10년이 필요합니다. 등기 받고 10년 지나야 돼요. 또 점유도 해야 돼요. 5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합니다. 법조문. 일단 소유자로 등기해야 되고 기간은 10년이 필요하고 10년간 등기해야 되고 10년간 점유해야 돼요. 자, 점유 모습이 5개가 다 필요해. 소유사, 평원, 공영. 그 다음에 이게 2개가 추가돼. 선의, 무과실 점유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왜 나왔느냐? 자, 볼게요. 을이 위조해서 무효등기예요. 위조등기. 자, 팔아졌겠죠? 병이 등기. 암놈 등기가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소유권 없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 믿고 그래 이제 보호되지 않아요. 자, 병은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한 자가 10년이 지나도록 갑이 안 찾아와서 10년간 여기서 점유까지 해야 돼요. 등기도 받고 점유도 해야 돼. 그러면 이 점유 모습은 소유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점유해야 돼요. 자, 병 10년만 버텨. 원래 소유권 없지만 10년간 갑이 찾아오지 않으면 10년간만 철옹성으로 막아버리면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권 먹어요.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우리 법제를 보완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무효등기인데 소유권 없지만 10년간 등기 박은 채로 10년간 점유하면 10년간 등기 10년간 점유해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 완성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이놈이 등기 믿고 거래한 자는 당연히 선의무과실 점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샀으니까. 그래서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 3자만 등기부 취득시 완성되지 이 등기가 무효해서 알고 사면 선의무과실 요건이 탈락돼 버려요. 등기부 취득시 안 줘요. 그런 놈한테는. 그래서 선의 3자 보규정이에요. 선의 3자. 그래서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의 제도의 취지예요. 1번 소유자로 등기가 돼야 되고 기간은 10년 5가지 점유 모습으로 점유해야 돼요. 소유사 평원 공연에 플러스 등기 믿고 거래했으니까 선의무과실 점유까지. 자, 2번 이 등기는 꼭 유효 등기일 필요 없어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합니다. 자, 대부분이 무효 등기겠죠. 99% 무효인데 10년 버티면 소유권 주는 제도예요. 그대로 나와요. 자, 3번 평원공연 자주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돼요. 평원공연 자주 선의까지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자, 오른쪽 소유의사나 선의무과실은 점유 시작할 때만 있으면 돼요. 이게 다 기출지문이에요. 그냥 한 번만 읽어봐요. 자, 4번 별 3개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무슨 얘기냐? 점유의 승계, 등기 승계. 점유 승계는 뭐예요? 점유기간을 합산하죠. 등기기간도 합산이 가능해요. 병이 5년 등기 받았다가 정한테 팔아. 정이 등기 받고 또 5년이야. 그러면 정은 지 등기 5년만으로 안 되죠. 10년이 필요해. 그러면 암놈 등기 기간 5년을 합산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점유 승계든 등기 승계든 똑같이 인정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 승계 인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놈 이제 하나 더 있지만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왼쪽 2번의 기억 별 3개 갑니다. 2번의 기억 여기 등기 승계 인정된다. 오른쪽 4번. 그래서 기억 볼게요. 기억. 오른쪽 갈게요. 4번의 기억. 등기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지 앞으로 등기될 필요는 없고 암놈 등기까지 함께 아울러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이게 암놈 등기기간까지 합산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등기 승계도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4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자 왼쪽 2번에 기억 갈게요.
자,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중복 등기로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게 별 3개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 한번 시킵니다. 자, 봐요. 이중의 보존 등기, 우리 이합주 했어요. 자, 설명 들어봐요.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다음 페이지 있겠네. 저기네. 이거 할 거예요. 노란색이 이 2개만 있을 거예요. 자, 갑이 보존 등기 박은 후 매매로 팔아요. 을이 이전 등기를 박지 않고 보존 등기를 박아요. 이게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 중복 등기죠. 그러면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 등기 무효예요. 그죠? 자,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런데 을이 10년을 버텼단 얘기야. 10년을 버텼으니까 믿고 했으면 소유사, 평원, 공연, 선임, 무과실 다 갖췄어. 그러니까 을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10년간 등기했고 10년간 점유했으니까 저 등기부 취득 완성했어요. 그렇게 주장한 사건이에요. 자, 대금 판례니까.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로 을한테 소유권을 주느냐? 안 줘요. 이유. 얘가 지금 소유자 한 명이 있잖아. 또 소유권 을한테 주면 소유자가 2놈 생겨요. 그래서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해주면 소유자가 값도 있고 건물을 하는데 소유자가 2놈 생겨.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중복 등기로 무효인 후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아요.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는데 오직 이 무효는 안 돼.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 소유자가 2놈 생겨.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 괄호 열고 해놨죠. 이해를 위해서. 소유자가 인정해주면 소유자가 2놈 생겨. 갑도 소유자하고 등기부 취득시효로 을이 소유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2놈 생기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지만 중복 등기로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된다. 이유, 소유자가 2놈 생기니까.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 없는 우리 법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거.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에 선의무과실 요건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선의무과실, 점유취득시 없는 2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하느냐? 등기 믿고 거래한 놈만 등기부 취득시효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의 3자는 무조건 자연스럽게 이 5가지 점유 모습을 갖춰요. 하나 더. 소유사, 평원과 선의무과실은 다 점유에 관한 문제지 등기에 관한 거 아니에요. 선의무과실로 점유해야 돼.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자 소유사로 평원 공연하게 선임이며 과실 없이 이 부동산을 점유한 거예요. 이 5가지는 점유. 등기에 관한 요소가 아니에요. 점유를 이 5가지 모습으로 점유하는 얘기예요. 점유에 관한 모습이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부합, 공유, 합유 가고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까지 가면 좋고 고생했어요. 오후에 시험은 취득시효까지 냈습니다. 취득시효까지. 그래요.